전남도립대가 혁신을 머뭇거리는 사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실대학의 꼬리표가 앞길을 가로막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들어선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주변에 생긴 교차로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사실상 아파트 편익을 위해 내어준 꼴입니다. 전라남도가 산림청의 내년 숲 조성 사업에서도 최다 사업지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숲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던 목포시는 탈락했습니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채 운행 중인 차량이 전남에만 수십만 대입니다. 조세 정의를 위해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고 세금을 독촉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문을 닫아야 할 수준이란 말까지 듣고 있는 전남 도립대 취재 이어갑니다. 전남 도립대가 수년째 지속되는 방만 경영에 따른 총체적 위기로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혁신의 길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도립대 18개 학과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잇따른 공모 탈락과 학내 분쟁 등으로 학교 문을 닫아야 할 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긴급히 소집됐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고 또 우리 도립대의 전리 목적이 그러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립대 교수 10명 중 8명은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 교수로 이 가운데 42%가 60세 이상. 전임 교수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연구 실적은 저조하고 강의는 비전임 교수들이 더 맡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강의보다 외부 활동에 치중한 교수들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직된 조직이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안주했던 결과는 정부 지원 탈락과 낮은 취업률로 돌아왔고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 몫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교에 대한 인식이죠. 인식이 많이 우려가 되고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조금 창피한 게 있죠. 저희 학교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면 당연히 학생들의 입장도 되게 많이 난처해지게 되는 거죠. 전문대 특성상 대부분의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1차 수시 모집 기간인 만큼 학교의 위기감은 더욱 높은 상황. 전남도의회가 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비 등의 환급과 관련 징계까지 요구할 태세여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유일하게 전남 도립대만 지금 국비를 받지를 못한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립대에서 누군가는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전남도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1,400여 명. 부실 수업으로 인한 수업 거부, 교수의 학생 고발 등 악재도 잇따랐던 만큼 학생들은 부실대학 꼬리표를 단 졸업장이 취업 등에도 악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조만간 교수 전체 회의를 소집해 혁신안을 보완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도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에 들어선 4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주변에 이상한 교차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를 위해 공공시설물인 인도를 잘라내고 도로로 만든 건데 목포시 행정에 민간 아파트 건설 사업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특혜 시비가 불가피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공사를 마친 640여 세대 규모의 목포 중흥 S클래스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바로 앞 목포시의 주 간선도로인 백년대로 우회전길이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확대됐습니다. 거기서 바로 우회전 바로 한번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려면 바로 그 사람들 쏙쏙 들어가야 되는데 순번 기다리다가 서서 한번 우회전 차들 다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목포에서 2개 차선이 그려진 교차로 우회전 차로는 이 아파트 앞이 유일합니다. 어떻게 2차로 공간을 확보했을까? 당초 아파트 인근의 보행로 폭은 8.7m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인 보행로의 폭 3.5m를 목포시는 아파트용 도로로 만들도록 내어줬습니다. 천여 대로 추산되는 아파트 차량들의 진출입을 돕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랐다는데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왜 그러냐면 목포 시민의 땅인데 자기네 땅처럼 인도를 깎아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행로를 차도로 만드는 걸 허락한 뒤 종전 인도 규모를 유지하려는 목포시의 노력은 없었습니다. 목포시는 중흥건설 소유의 아파트 땅에 자체 인도가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업체 측이 할 법한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 단지 내로 인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했더만 3.5m로 추가적으로 0.5cm가 더 넓어졌어요. 2011년 목포시의 건설 행정관은 전혀 다른 이중잣대입니다. 교통 혼잡 구간의 예식장 건립을 허가했던 목포시는 당시에도 추가 차로 확보를 위해 인도 2m를 업체 측에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사업주 소유의 땅을 인도로 조성한 뒤 기부 체납받아 사실상 인도 면적은 유지한 채 위치만 바꾸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내어만 주는 현재의 행정관은 딴판인 겁니다. 시에서도 당초에는 그 1m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그쪽하고 지금 더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가 하고 지금 저희들이 건축주 쪽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포시 백년대로 주변 교차로는 동서남북 모퉁이 모두 조경 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앞만 나무 없이 썰렁하게 되며 백년대로 주변 경관의 통일성도 사라졌습니다. 공사 때문에 그 나무가 제대로 온전히 보존이 안 되잖아요. 변상금으로 우리 시에다가 그 수목 가격하고 식재하는 비용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일괄 그 변상 조치를 이렇게. 불과 보름 전 중흥건설이 목포시도 모르게 착공해버린 도로 포장공사. 공공시설을 건설업체에 공짜로 내주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목포시의 해명. 목포 시민들의 눈은 이제 당장 오는 30일 입주가 시작될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주변의 교통 흐름을 향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신안군의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움직임에 목포시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2003년부터 독자적으로 갯벌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했던 신안군에 보전본부가 건립돼야 한다며 신안 건립의 당위성을 범시민 지지 서명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신안군과의 행정통합 등 무한반도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군 협업 사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4일 전남 노동자 대회가 예고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중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으로 규정하고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이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로 힘든 상태고 농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약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태원 여객과 유진 운수의 임금 체불 사태 속에 노동자들이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합니다. 전국자동차연맹 태원 유진 지부는 오는 27일과 28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전면 승무 거부나 부분 파업 등 단체 행동의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태원 여객과 유진 운수에서는 체불 상태였던 7월분 월급 10억여 원 가운데 60%가 최근 지급됐고 8월분 월급은 100%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산림청의 내년 숲 조성 사업에서 전라남도가 또다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따냈지만 자치단체 희비가 엇갈립니다.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던 시군들은 웃었고 부실하게 나무를 심어 무리를 빚었던 목포시는 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 증도의 미세먼지 차단 숲입니다. 핵심 수종은 잎과 꽃이 큰 나무 태산목. 4헥타르를 조성할 예산으로 계획 면적 2배의 숲을 만든 데다 미세먼지 차단, 경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냈다고 평가받아 도시숲 우수 사례 공모에서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몇 킬로 심어놨는데 전국에도 이런 길은 없을 것 같아요. 신안군뿐 아니라 도시숲 조성에서 우수 사례로 꼽힌 무안군 광양시 등은 내년 산림청 숲 조성 사업에서도 많은 사업을 따냈습니다. 산림청이 확정한 2023년,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에서 전남은 모두 36.4헥타르, 총 사업비 360억여 원 규모로 전국 최대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숲 조성을 잘한 자치단체들은 추가 숲 사업을 이어가게 됐지만 올해까지 꾸준히 사업비를 받아왔던 목포시는 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오감수변공원, 대양산단 등 앞서 부실한 관리 등이 드러난 숲 조성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데 목포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는 신청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 그 문제 사업으로 돼서 산림청에서 감을 한 상황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향후 추진되는 모든 숲조성 사업에서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목포 문화도시센터가 주최하고 목포 MBC가 주관한 수요문화 아카데미가 시작됐습니다. 첫 강좌에서는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강사로 나서 목포의 문화를 주제로 한 강의를 열었으며 향후 5차례에 걸쳐 목포의 자연 역사 등을 주제로 시민 강좌가 이어집니다. 목포 문화도시센터는 문화 아카데미를 비롯해 갯물학교, 장인대학, 미래문화준비단 등 목포 문화시민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강진군에서는 어르신 300여 명이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진만 생태공원 1.2km를 30여 분 동안 걸으며 걷기 등 운동으로 치매를 극복할 수 있다고 다짐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웃음법 강의와 축하 공연 등도 함께 열렸습니다. 전남에서만 매년 20만 대 이상의 자동차들이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주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자동차 번호판을 떼버리는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지방세 체납 차량 단속 차량이 거리를 달립니다. 카메라가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합니다. 자동적으로 체납 차량 여부가 확인되고 밀려있던 자동차세까지 나타납니다. 목포에서만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이 9,900여 대, 체납된 세금은 22억여 원에 이릅니다. 연락도 없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41만 360원이고요. 바로 납부 가능하시면 계좌번호 보내드릴까요? 네. 세금 체납 차량에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번호판을 떼어내는 번호판 영치. 조세 정의 실현은 갈등과 시비에 휩싸이기 일쑤입니다. 번호판을 그렇죠. 못되게 막 몸으로 막으신다거나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그건 최대한 이제 몸싸움까지 안 하려고 접촉은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경찰에 연락하겠다. 목포에서 자동차세를 20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가 있을 정도로 체납 차량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야간 가릴 것 없이 세금 징수반과 체납 차량의 숨바꼭질이 계속됩니다. 이 차량은 자동차세를 4번 납부하지 않아 이렇게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다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제한해서 납세자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치를 하면 차를 운행을 못하니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에서 자동차세가 납부되지 않은 차량은 76만 2천여 대로 매년 25만 대꼴. 체납된 세금액이 해마다 200억 원을 넘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남 장애인 단체들이 전라남도에 장애인 공약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 보장 등 10대 과제가 김영록 전남지사의 선거 공약에 채택돼 있었지만 수차례 전라남도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장애인 정책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장애인 시설 내 학대와 노동력 착취가 계속되면서 학대 피해 장애인 자립 정착금 지급을 조례에 담았지만 예산 마련을 위한 준비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 전남 아이돌봄 지부는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봄이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남지부는 아이돌봄이 직접 사용자인 시군 서비스 기관은 대부분 민간 법인이 운영 중이며 1년 단위 계약으로 돌보미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처럼 아이돌봄이 필수 보육교육 수당을 지급하고 장기 근속 수당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전남 한평과 경북 경산에서 있었던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어제 제41차 회의를 열고
경북 경산 전남 한평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전남 한평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한평군에서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33명,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으로 20명의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무안군이 남학 신도시에 이어 옛 무안고등학교에 장난감 도서관을 추가 설치합니다. 무안군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모에 선정돼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옛 무안고등학교 1층에 놀이체험실과 상담실, 수유실 등을 갖춘 장난감 도서관을 조성해 내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2023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시급 11,44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1,825원 높은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5% 인상됐습니다.